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니, 뭐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5천만 원을 보냈을 뿐인데 세금을 2천만 원이나 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오늘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73살 이웃집 김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을 앞두고 4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한 번에 찾으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나흘 동안 매일 1천만 원씩 찾아 손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반년 후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왔고 결국 손자는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김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게 되셨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금전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하루에 얼마 이상 찾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집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둘째,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 셋째,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하고 세율은 10%부터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5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흔히들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찾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패턴을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용증 작성하기. 둘째, 실제 거래 흐름 만들기. 셋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편하게 주고받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가족인데 그런 서류가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금 6천만 원을 빌렸기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3.5%로 하고 상환은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차용인, 대여인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6천만 원처럼요. 둘째, 이자율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법정 이자율인 연 3.5%에서 5%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씩 갚을지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넷째, 날짜와 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5만 원 정도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8살이신 제 지인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7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모든 것을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증거가 없어 결국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송금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 상환을 미루게 되었다면 간단한 상환 계획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쪽 다 서명하면 됩니다. 60살 진 할머니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진 할머니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출 형식으로 했어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잘 모아두세요. 첫째, 통장 거래 내역.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둘째, 이체할 때 남긴 메모. 어머니 병원비, 아들 결혼 자금 대출 같은 메모가 중요합니다. 셋째, 문자나 메시지.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이자 받았어. 같은 메시지도 좋은 증거입니다. 넷째, 차용증과 약정서. 다섯째, 공증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들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를 더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 통장에 그만한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처럼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특별 관리합니다. 무이자로 금전 거래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최소한 법정 이자율인 연 3.5% 정도는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기 전후에 가족 간 큰 금액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특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큰 금액을 보내면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둘째, 상속이 예상될 때도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큰 금액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999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국세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행위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지만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려면 2년에 나눠 써서 5천만 원씩 주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적으세요. 둘째, 이체할 때는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 같이 명확하게 적으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실제 대출처럼 관리하세요. 넷째,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다섯째, 하루에 999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세무조사 환경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어 탈세 적발 시 세무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이 강화되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금 거래 감시도 강화되어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현금 거래는 피하세요. 둘째, 이체할 때 메모의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셋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세요. 넷째,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받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것이 진짜 대출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섯째, 의료비, 교육비는 가능하면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납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세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을 나누어 찾아서 현금으로 주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 할아버지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손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을 겁니다. 둘째,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보내면서 메모에 결혼자금 대출이라고 명확히 적었을 겁니다. 셋째, 손자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흐름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김 할아버지는 세무조사에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실제로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당한 거래였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서류를 갖추고 실제 거래처럼 관리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챙김 채널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